안녕하십니까. 제가 목소리 원래 참 좋았는데 요즘 최근 들어서 목소리가 계속 좀 허스키하고 상당히 목이 좀 힘이 좀 들어가네요. 그래서 이 건강이 상당히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바짝 해서 바로 한 번에 합격되는 거, 이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목 낙제가 있는 경우는 과목 낙제를 맞지 않도록 하면서 평균 60점 이상이다 하면 60점 이상 딱 받아서, 뭐 만점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죠. 60점 이상 딱 합격선에만 딱 들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시험 공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일부 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별로 없는 거는 과감하게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100% 완벽하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한 80% 정도 충족시키겠다. 80% 정도 충족시키겠다라고 공부해서 70점 먹으면 합격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좀 가벼운 마음으로, 그 대신 1년하고 2년하고 재수하고 삼수하고 사수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생각은 절대 버리고 딱 3개월 동안 공부해서, 아니면 2개월만 딱 공부해서 한 번에 돼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14번 문제 한번 봅시다. 국내 주식시장의 향후 방향성이 불확실하지만 A 주식의 예상 수익률은 코스피 200 지수보다 더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투자자 갑의 바람직한 투자 전략은, 이랬단 말이야. 그러면 A 주식의 예상 수익률이 코스피 200 지수보다도 더 좋을 것이다. 자, 그러면 코스피 200 지수보다도 더 좋을 것이다 라고 한다면은 코스피 200 상승보다도 A 주식의 상승률이 더 높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A 주식은 당연히 매수해서 A 주식이 오르면 그때 되팔면 이익을 얻을 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A 주식은 매수하는 게 좋고요. 그 대신 코스피 200 선물은 매도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선물은 매도하고 A 주식은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번이 정답이죠. 간단히 따지면 A 주식 자체가 수익성이 좋을 걸로 보기 때문에 A 주식은 매수하는 게 좋고, 그죠? 그 대신 코스피 200의 경우에는 A 주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선물로 매도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14번은 1번이 정답이다. 자, 15번 한번 봅시다. 금융시장의 발전과 파생상품의 등장이 가져오는 현상으로서 잘못된 것은 이랬는데, 파생상품이 등장한 금융시장 거래 규모를 훨씬 증대시켜줬죠. 그죠? 그래서 뭐 선물이라든지 옵션이라든지 수합 이런 것들 때문에 금융시장에서의 거래 규모가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차익 거래의 등장은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제한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차익 거래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촉진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 현물시장이 있고 또 곁들여서 선물시장이 있다, 그지? 선물시장의 파생상품 시장입니다. 자, 선물시장이 있다, 이래 봅시다. 그러면 동일한 자산이니까 이 동일한 자산에 대한 현물시장에서의 현물 가격과 선물시장에서의 선물 가격이 동일하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현물시장만 있는 경우와 똑같습니다. 그지? 가격의 차이가 없으면. 그런데 이 가격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동일한 자산에 대해서 선물 가격과 현물 가격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자,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하면 어느 하나는 고평가되어 있고, 예를 들어 현물이 고평가되어 있고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든지,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고 현물이 저평가되어 있다라, 이런
것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불균형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하나가 고평가, 어느 하나가 저평가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고평가되고 있는, 고평가된 쪽을, 된 것을 매도하고, 저평가된 것은 매수하는, 이런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좋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평가되어 있는 것은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단 말이야. 저평가되어 있으면 오를 가능성이 있지. 그러면 이걸 매수해가지고 오르면 되팔면 이익을 얻는 거지. 근데 고평가되어 있는 건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 그럼 지금 고평가된 상태에서 팔아버리는 게 좋아. 그래서 고평가된 것은 매도하고 저평가된 것은 매수하는 이런 투자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물 시장과 현물 시장 사이에 불균형이 존재하면은 고평가된 거는 매도하고 저평가된 거는 매수를 하는 이런 투자 전략을 펴게 될 것이고, 그럼 고평가된 거는 매도를 한다라고 하는 말은 공급이 증가되니까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저평가된 거는 매수된다, 수요가 증가되니까 가격이 오를 것이고, 그래서 이 가격이 서로 어느 정도 일치되는, 이것이 균형화되는 이런 성향을 보이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 현물시장과 선물시장 모두가 효율적인 시장이 되는 것이다. 시장이 효율적인 시장이 되면 될수록 초과 이익이라는 게 상쇄되어 없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시장의 효율성이 오히려 도모될 수가 있다. 그래서 차익거래, 자, 이게 바로 차익거래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요게 차익거래죠. 요 두 개 고평가된 거, 저평가된 거, 요 사이에서의 차익거래가 나타날 것이고, 자, 이런 차익거래로 인해서 금융시장의 효율성은 더 증가할 것이다. 효율적 시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3번에 파생상품이 등장으로 새로운 금융상품이 생기고 새로운 거래소가 또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고요. 새로운 금융상품, 선물, 옵션, 소강 같은 게 많이 생겼죠. 그죠? 그리고 새로운 거래소가 선물 시장이 막 나타나게 되었다. 새로운 금융지표의 등장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그만큼 줄여준다. 그죠? 새로운 금융지표가 또 많이 형성이 될 것이고, 그런 지표는 금융시장에서의 정보의 비대칭성을 줄여들어서 결국 불확실성을 그만큼 줄여두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5번의 정답은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16번 한번 봅시다. 포트폴리오 보험 관련 용어로서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와 보장치 차이에 해당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라고 했는데, 이것을 바로 완충치라고 그럽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또 해보죠. 자, 포트폴리오 보험형 펀드에서 지난번 시간에 봤지만은 구체적으로 포트폴리오 보험형 펀드의 구체적인 운용 형태가 콜 옵션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지? 이자 추출 전략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채권에 상당한 비율을 투자하고 주식에 콜옵션을 설정하는 거지, 그지? 예를 들어서 채권에 뭐 95%면 95%, 97%면 97%, 90%면 90%, 이하고 주식에 콜옵션 포지션을 갖는 이런 형태다, 그죠? 그래서 최소한의 보장치는 아무리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보장치는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플로우, 바닥.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오르면 옵션을 통해서 콜옵션을 실행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콜옵션을 이용한 이자 추출 전략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략으로
옵션 복제 전략이라는 게 있어. 옵션을 복제한다. 자, 옵션 복제 전략을 보면 투자 기간 동안 주가 하락이 최대 얼마까지 될 것인가라는 것을 추정을 하고 주식 투자액에 결정해서 투자를 한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현재 투자를 어떻게,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고 있느냐. 100억 중에서 지금 100억 원을 가지고 현재 포트폴리오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채권에 95. 그리고 이 채권은 1년 만기고 연 5%의 금리입니다. 채권에 95의 5, 그럼 주식에 5. 자, 이렇게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예상을 해보니, 향후 1년 동안 주가 하락률이 최고 50%로 추정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1년 동안 주가 하락이 50% 반토막 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50%로 최고 주가 하락 최고 50%로 나타날 것으로 추정이 된다. 자, 그러면 앞으로 1년 뒤에 주가가 지금의 50%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 최고로 떨어질 수가 있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 자, 이랬을 때 성수의 값은 어떻게 정하냐면, 성수는 전체가 100%인데 최고로 50%까지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50%로 나누면 2가 나오죠. 이 2를 성수라고 합니다. 투자할 때 투자 배수가 됩니다. 성수가 되고, 쿠션, 완충치, 충격을 그만큼 줄여주는 쿠션입니다. 쿠션. 충격을 그만 주는 쿠션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안정 포트폴리오를 뺀 거. 완충치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안정 보정치를 뺀 것. 이것을 완충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체 우리 포트폴리오가 얼마냐면, 지금 현재 보니까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이 100억이죠. 100억. 그럼 완충치는 전체 포트폴리오 구성액이 100억이죠. 100억에서 보정치가 얼마냐면, 보정치가 안정이죠. 안정한 곳에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한 곳에 투자하는 것이 95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95억을 빼면 5억원이죠. 5억원. 이 5억원이 쿠션입니다. 쿠션. 그만큼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 100억 중에서 95억 정도는 안정한 곳에 투자를 해놓고 5억 정도는 충격이 가해져도 완충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액수다. 5억원이 이제 쿠션이다. 자, 그러면 이제 노출액은 얼마가 되느냐? 노출액은 익스포즈라고 그러는데, 익스포저. 자, 노출치는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거는 쿠션에다가 성수를 곱해주면 된다. 그래서, 자, 그럼 이제 완충치가 5억원이죠. 성수가 아까번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전체가 100인데 그 중에 50 정도의 변화까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러면, 크게 변한다면은 200까지 변할 크게 변화도 이게 두 번까지는 나타날 수 있겠구나. 성수 2 하면 10억원. 이 10억원을 노출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억원을 노출치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럼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바꾸느냐라는 걸 한번 봅시다. 자, 이쪽으로 옆으로 조금 더 쓰면 어떻게 바꾸느냐. 지금 현재 100억 중에서 채권 95억, 주식 5억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죠? 되어 있는데,
되어 있는데 노출치가 10억 원이란 말이야. 10억은 위험에 노출시켜도 된다. 자, 위험 노출치입니다. 위험에 노출시켜도 되겠다. 그러면 10억은 위험에 노출시켜도 되니까 포트폴리오의 조정을 자, 위험 주식이 지금 5억인데 주식에 10억 투자해도 되겠다. 노출시켜도 되겠고, 그러면 채권에 얼마? 채권에 100억 중에서 90억.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조정을 했다라고 합시다. 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상정해 봅시다. 자, 이렇게 조정을 했어. 조정을 하면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결과를 최악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는 주식에 90억 투자했죠. 1년 만기죠. 1년 동안의 이자가 연 5%입니다. 1 플러스 0.05 이렇게 되겠죠. 자, 이러면 90 곱하기 1.05 하면은 액수가 얼마 나오냐면 94.5억이 되네요. 그래서 94.5억. 채권 쪽에서 안정적인 쪽에서 94.5억은 확보가 될 것이고, 주식의 경우를 한번 보면 최악의 경우를 지금 보는 거죠. 이거는 채권이고, 자, 주식의 경우를 보면 최악의 경우는 주식 10억 투자를 했는데, 최악의 경우 향후 1년 동안 주가 하락이 최고 50%까지 될 수 있다고 그랬지. 그래, 최악의 경우 50% 떨어졌다고 합시다. 곱하기 1 마이너스 50% 0.5 되니까 5억이 남는다. 그지? 그래서 주식에 투자했던 거는 10억 투자했는데 최악의 경우에 10억이 반토막 나서 5억밖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얼마가 확보되느냐? 99.5억 원은 확보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에도 10억 원에 대해서 100억 원에 대해서 99.5억이니까 최악의 경우다라고 하더라도 원금 보전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거지. 그지? 대충 원금 보전은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입니다. 99.5억이 되니까 99.5억은 확보될 수가 있겠구나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러면 보장치는 얼마가 되느냐라고 할 때, 보장치는 포트폴리오의 최저의 가치가 보장치인데, 자, 여기서 보장치를 구하는 공식 하나 겠다 봅시다. 여기다가 보장치 플로우 바닥이 돼. 보장치를 구하는 공식은 투자 원금에다가 곱하기 최초 보장치 비율, 최초 보장치 비율 곱하기 1 플러스 무위험률의 만기까지의 기간, N성. 자, 그래서 보장치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경우에 보장치가 얼마나 되나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투자 원금이 얼마예요? 100억이죠. 투자 원금 100억이죠. 곱하기 최초 보장치 비율은 몇 프로예요? 최초 보장치 비율은 이 채권 안정적인 곳에 투자한 게 95%죠. 그죠? 그래서 95%, 0.95. 이게 최초고 곱하기 1 플러스 무위험률 했는데, 무위험률이라는 게 이제 안정적인 곳에 투자하는 이 말이니까 채권 금리라고 보면 되겠지. 채권 금리가 얼마냐? 연 5%라고 그랬죠. 그래서 1 플러스 0.05. 만기가 1, 2라고 그랬죠. 1성.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이게 보장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하면은 99.75가 나온다. 요게 보장치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제 어떤 의미를 쭉 볼 수 있냐면, 이제 옵션을 복제하는 그런 전략을 펴서 포트폴리오 보험형 펀드를 구성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옵션을 이제 복제하는 그런 방법에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100억의 돈을 가지고 채권에 95억, 주식에 5억 이렇게 지금 현재 투자가 되어 있는데 향후 1년 동안에 주식 가치가 최고로 떨어지면 50%까지 떨어질 걸로 추정이 된다. 그럼 50%까지 떨어질 걸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안 된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 보험행은 지금의 경제 상황과 앞으로의 경제 상황을 예상해서 포트폴리오 구성 비율을 조정하고 이 비율을 조정해서 최악의 경우라도 보장치는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용하는 펀드란 말이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조정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조정을 하는데 일단 조정할 때 핵심은 뭐냐면 위험한 투자 대상에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겠는가. 이게 노출치야. 위험에 노출시키는 액수가 얼마쯤 되겠는가. 익스포저 노출치거든. 그러면 노출치는 완충치에다가 성수를 곱한 거야. 쿠션에다가 성수를 곱한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쿠션은 어떻게 구할 거냐. 쿠션은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현재의 보정치를 뺀 거야. 자 그러면 전체 포트폴리오가 지금 100억인데 현재 보정치는 안정한 곳에 최소한 이건 확보하겠다라고 투자되어 있는 채권 부분이 95억이란 말이야. 그럼 95억에 빼면은 5억만큼이 남죠. 이 5억을 위험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완충치야. 자, 그러면 이 5억을 완충치로 하고 그러면 이것에 몇 배만큼 위험에 노출시켜도 되겠는가? 최고의 위험이 주가 하락이 50%까지 될 수 있다? 그러면 전체 100%인데 50%까지 될 수 있다? 그러면 2배에 해당되는 것만큼의 노출은 해줘도 되겠구나. 그래서 성수가 2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곱해서 10억 원을 위험 투자 대상에다가 투자를 하게 되는 노출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주식에 10억 투자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구성 비율을 조정하는 거야. 그러면 채권에 95, 주식 5억을 채권에 90, 주식 10억 돼. 채권에 90, 주식 10억 이렇게 되겠지, 그죠? 자, 이렇게 조정을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결과를 한번 보자고. 만일에 1년 지나면서 최악의 사태가 왔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주가가 50%까지 떨어졌다라고 하면 되죠. 그러면 채권에 90 투자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1년에 대해서 5%의 이자를 받겠죠. 그러니까 채권 부분에 94.5억 원이 확보가 될 것이고 주식은 10억 투자했는데 반토막이 났으니까 여기서 5억이 남을 것이고 그러면 99.5억 원, 99억 5천만 원은 최악의 경우에도 확보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최악의 경우도 확보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려면 최악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원금 보장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99.5억이 된다. 최악의 경우도 그렇게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75페이지에 16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16번 문제를 보니까 포트폴리오 보험 관련 용어로서 포트폴리오의 현재 가치와 보장치의 차이에 해당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래서 전체 포트폴리오와 보장치의 차이죠. 그죠? 그래서 100억에서 95억을 빼는 5억, 요걸 완충치, 쿠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지? 그러니까 이건 곧, 위험한 자산에 투자를 해도 어느 정도의 완충을 해줄 수 있겠는가라는 완충을 해주는 금액이 5억 원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지? 자, 이걸 우리는 완충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바로 2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7번 한번 보죠. 펀드 판매자가 투자자의 펀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랬는데 일단 펀드를 판매하는 자가 투자자의 펀드 포트폴리오 구성할 때 현재의 경기 상황은 어떻고 앞으로 시장 전망은 어떨 것인가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체 자산에서 파생상품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왜냐하면 파생상품의 경우는 그만큼 복잡하고 또
원금을 초과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비중을 적절한 비중으로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원금 손실의 위험은 과연 감수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원금 손실뿐만 아니라 원금 초과 손실에 대해서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투자 만기는 단기, 중기, 장기를 어떻게 적절하게 분포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투자자가 위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위험 해모적인가? 위험 선호적인 태도인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원금 보전은 반드시 되도록 해줘야 될 것인가? 아니면 원금 손실에 대한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투자자인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고려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투자 가능 상품의 구조는 어떠하며 현재 시장 상황에서 적합한 수익 구조가 되고 있는가? 그래서 수익 구조는 적합한가?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고려해야 된다. 그러나 4번에 나와 있는 수탁은행의 재무 건전성, 이거는 특별히 투자자의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데 있어서 고려할 필요는 없다.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수탁은행의 재무 상황이 어떤 게 이것은 고려 대상으로 볼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17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 그 뒤를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